안녕하십니까. 370페이지입니다. 제10절 소방 설비 관리. 자,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지난해 이제 네 문제가 나왔던 곳인데요. 사실 한 설비에서 네 문제, 이거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가 양이 많고 그런데도 뭐 두 문제, 많아야 두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어디가 출제가 되고 어떻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지 좀 상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보십니다. 네 문제 나왔는데 실제로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던 곳이에요. 그럼 많아야 뭐 한 세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네 문제까지 나온 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방 설비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이론과 규정이 있는데 통상 이제 보면 요 규정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소환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또 요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나타낸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이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설 개론에서 이제 정리가 되죠. 뭐 감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통상 이제 요렇게가 이제 하나 정도씩 이제 출제가 되던 부분이었는데, 지난해는 화재 안전 기준이 하나 더 나온 거예요. 두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화재 안전 기준은 뭐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루지는 못하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네 문제 나오면 두 문제, 두세 문제 나오면 두 문제, 세 문제 나오면 두 문제. 요렇게 이제 접근해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두 문제 정도를 맞추겠다. 요렇게, 계획 접근을 하죠.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은 이제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이제 살펴보지 않고, 근데 문제 쪽에서, 출제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뭐, 요렇게까지 접근하는 이유는 이제 이 범위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이제 느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방설비의 법 체계와 이론이 이제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지 이제 법 체계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이제 이름이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고, 이 법률이 이제 근거죠. 그래서 설치 쪽인 측면, 또 유지적인 측면, 또 안전 관리적인 측면, 요거를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소방시설이 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이제 5가지 형태가 되어 있고 이 분류된 그 소방 대상물 이게 우리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상물은 이렇게 관련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자체 점검이라는 행위나 또 특정 소방 대상물을 유지 관리하는, 그죠? 안전 관리하는 소방 안전 관리자. 또 요즘은 이제 지난해부터 소방 안전 관리 보조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하나 보실 텐데 여기서 이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 이제 어디에 적용되는 이야기냐면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세부 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두 가지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설치와 세부 기준.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뭐 건축물이 뭐 3층 이상이다, 10층 이상이다, 30층 이상이다, 뭐 11층 이상이다. 그러면 설치를 해라. 그래서 이거는 소환법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설치할 때 뭐 파워가 얼마큼 나와야 되고 뭐 방수량이 얼마큼 돼야 되고 이런 이제 세부 기준
이거를 이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설치 쪽, 또 유지 쪽, 또 안전 관리 쪽,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예, 이제 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 관한 법률이 이제 그 전체적인 틀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분류를 해보셨고, 두 번째 이제 용어부터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용어. 용어가 이제 분류의 내용인지 용어부터 이제 들어가겠죠. 예. 자, 370페이지고요. 소방시설 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방시설이란 오늘 소방시설 분류부터 하죠. 그죠? 크게 5가지. 소화, 경보, 피난,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분류가 나오는데 이제 용어 중에 이제 분류가 나오는데 요 분류 5가지를 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분류가 되어야지, 분류가 이렇게 5가지로 되어야지 그게 어디에 설치되는지 또 구체적으로 세부 기준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뚝뚝 띄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분류 다음에 이제 그 시설 설치, 그 다음에 세부 기준 이렇게 이제 공부하죠. 그러니까 분류해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를 불을 끄는 설비죠. 그 다음에 불난 사실을 알려주는 설비, 불이야 경보 설비. 그러면 이제 대피하죠. 피난 설비, 물루끄죠. 소화 용수 설비. 그 다음에 소화 활동을 돕는 소화 활동 설비 이렇게 나뉘어요. 활동 설비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이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화 설비는 무엇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371페이지에 세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네 문제도 나오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 소화기, 뭐 스프링클러, 또 뭐 여기는 뭐 여러 가지 청정 소화약제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소화 설비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보 설비는 대표적인 게 이제 비상 방송 설비를 비롯해서 뭐 누전 경보기나 가스누설 경보기, 여러분 371페이지에 가부터 아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내용을 다 아셔야 되고 실제 이제 출제도 분류가 맞는 것, 안 맞는 것, 주관식으로 여기 밑칸에 채울 것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분류를 다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건 이제 가부터 마까지네요, 그죠? 하나 빠짐없이 이걸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분류하는 것도 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쪽 보시면 분류가 돼야지 설치나 세부 기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류가 안 되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문제 네 문제도 나왔을 때 분류 또 요 자체 요쪽 또 요쪽 요렇게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두 문제 나올 때 이 분류가 안 되면 이쪽 세 문제를 접근을 못 해요. 이쪽 문제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건 좀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난 설비 보시면 피난 설비는 미끄럼대부터 시작해서 그죠? 쭉 해서 비상 조명 등 그죠? 후레쉬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라까지 돼 있어요. 소화 용수 설비는 이제 소화 수조가 대표적인 거죠. 상수도 뭐 또 소방 수조 이런 것들. 소화 활동 설비는 가부터 마까지 바까지 그죠? 이렇게 이제 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게 뭐다라는 표현 안 하고, 이제 왜냐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개론해서, 이 소화기가 뭐 어떤 소화기다라는 것들 이제 정의를 하시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다, 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구분하는 것. 요 구분하는 게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자, 그럼 이제 구분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죠. 이걸 이제 소방 안전관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소방 안전관리자. 그래서 이 분류되어 있는 거를 이제 소방 안전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소방 안전관리자
자가 이제 소방 안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안전관리자는 다 30일 이내에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소방 안전관리자의 선임과 또 독특한 점은 선임 신고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임은 30일 어떤 특정한 날로부터 뭐 새로 만들어졌다, 뭐 해임했다, 그럼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고, 선임 신고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렇게 선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소방 안전관리 보조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절차를 똑같이 거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이제 새롭게 이제 법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어떤 패턴으로 선임을 하는지를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공동주택이 이제 나옵니다. 요 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이 대상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특정 소방 대상물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뉘어요. 하나는 특급, 1급, 2급 이렇게. 예, 특급은 좀 큰 거죠. 그래서 2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거나 40층, 30층이죠. 30층 이상이거나 이런 것들을 특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1급은 이제 주로 이제 15,000제곱미터 이상을 우리는 1급이라고 부르는데, 실무에서는 뭐 특급이나 1급은 크게 개념이 없습니다. 2급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무조건 2급입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2급 소방 안전관리자가 2급 특정 소방 대상물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2급이든 1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소방 안전관리자 이 공동주택은 어떤 패턴으로 두냐면 300세대까지를 한 명으로 둬요. 300세대까지가 아니라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을 둡니다. 이렇게. 그리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한 명이 추가돼요. 요거 개념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세대수 비례해서 꼭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300세 이상이니까 0세대는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이 통상 이제 30세대부터 받는다고 보고, 그냥 아무튼 이쪽부터 299세대까지는 두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보조자를. 자, 그리고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한 명을 두죠. 그죠? 한 명을 두는데 초과 300세대마다 한 명이 추가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300에서 600까지는 한 명이고, 599까지인가요? 예. 599까지. 300, 301, 300부터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 300이죠. 300 초과하려면 600이 되면 300이 추가되죠. 600부터 999까지 이렇게 되나요? 예,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한 명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300세대까지가 한 명이고요. 그리고 300 초과하면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0에 300 초과는 600입니다. 그죠? 301부터면 601부터가 되는데 300부터니까 600부터가 되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300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이제 교재 내용도 보시면 그 374페이지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을 보시면 이게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그거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서 처음에 그냥 아파트 이 공동주택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30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초과되는 300세마다 한 명. 이런 패턴으로 하고 있다. 요건 반드시 요 몇 명인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요 의미를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374페이지도 보시면 반가루 3번에 소방안전관리자 두어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 해놓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박스 안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제 감옥에 따른 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뭐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표현 그대로 빌리면 아파트 이렇게 이제 끝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죠. 요렇게까지. 이렇게 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1항 1호의 경우는 여기 이제 한 명이죠. 여기 나오죠. 그죠? 한 명. 그리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한 명 추가합니다. 거기 보시면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이제 혼동이 가니까 그건 지우시고 그냥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온 거다.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한 명이 있고 300 초과 300 이만큼이 초과됐죠? 300 초과 300만큼까지는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 또 한 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2명, 여기는 한 명이 필요하다. 여기는 없어도 된다. 한 명 추가니까 이제 결국은 2명이 되는 거죠. 좀 개념이 조금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표현을 이렇게 이제 바꿔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분류된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분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또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분류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관리를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하고 이 보조자의 선임 대상이 이제 올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이 있어요. 교육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소방방재청장이 이렇게 강습 교육을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 강습을 수료를 하면 이제 2급의 자격을 주죠. 2급. 그래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다 2급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또 2급을 받았든 뭐 몇 급을 받았든 이렇게 이제 이 자가 강습 교육 받으면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안전관리자로 이렇게 이제 선임이 됐다. 그러면 2년마다 2년에 1회 이상 보수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도 소방방재청장. 우리는 이제 소방안전협회에서 이제 이 교육을 실시를 하죠. 그래서 2년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을 받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이제 뭐 직원이라든지 거주자라든지 이자들을 상대로 이제 교육하면서 소방안전 교육하죠. 뭐 이건 일반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강습하는 형태하고 또 보수 교육 형태하고 그냥 일반적인 교육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77페이지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강습교육, 뭐 실무교육 2년에 한 번 한다 이렇게까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보시면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도 이제 구분해서 이게 누가 누구한테 실시하는지를 잘 구분해 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이 이제 이 부분 보셨고 여기 이제 보셨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로 간다 그랬죠. 요 이제 분류 부분 보셨고 요 이제 문제 정의하고 요 부분 지금 보셨고 이제 요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자체 점검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요 자체 점검은 이제 그 좀 양이 조금 복잡하고 좀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체 점검 보시고 또 출제 빈도수로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체 점검이. 그리고 이 자체 점검이 그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소방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막 이렇게 점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좀 부조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절대 소방관에서 이렇게 어떤 법적으로 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이렇게 일상적인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소방안전관리자. 이렇게 자체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을 잘 해 두셔야 돼요. 이 소방설비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설비는 고장나면 뭐 물이 안 나와. 승강기가 가동이 안 돼. 뭐 이러면 걸어 다니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화재가 발생했는데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았다. 이건 엄청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그 기능이 작동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자체 점검이 이제 중요하고 실무적으로는 뭐 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자체 점검을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이 자체 점검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작동 기능 점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동 기능 점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동 기능 점검. 작동 기능 점검은 뭐냐면 이제 감지를 줘요. 그래서 감지기에다가 화재 신호를 주었을 때 펌프가 돌아야 돼요. 그리고 끄면 꺼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동이 잘 걸리고 어떤 상황에 이게 감지가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작동 기능 점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종합 정밀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종합 정밀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작동 기능 점검, 작동은 당연히 돼야 되고, 또 이제 구조 변경 같은 거 하고 나면 뭐 스프링클러 위치나 이런 것들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대로 그냥 칸막이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거가 제대로 됐는지 건축법이나 아까 보셨던 이 화재 안전 기준, 이 화재 안전 기준,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적합한지 이런 거 이제 확인하는 것을 종합 정밀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 정밀 점검은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거고 작동 기능 점검은 그냥 온오프 상태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대상을 보겠습니다. 대상. 그럼 뭐가 이걸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2급이라고 불렀던 거 있잖아요. 2급은 모두 작동 기능 점검 대상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공동주택, 이제 여러분들 가 계신 데는 다 작동 기능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물론 특급의 경우는 작동을 하지 않고, 특급은 작동을 하지 않고 작동할 때 종합을 하는데, 뭐 우리 공동주택 입장에서는 2급이니까 작동 기능 점검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요거는 2연 1회 하시면 돼요. 근데 연일에 하는데, 근데 이제 요거는 요 연일의 패턴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할 때 여기 준공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1년 이렇게 되면 종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종합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는 11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종합을 안 해요. 그러면 종합 안 하고 작동합니다. 그리고 1년 되면 또 작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작동 기능 점검만 하는 거는 작동 그냥 연중하면 돼요. 작동을 연중하면 되는데 종합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종합하고 작동을 하는데 요 종합하고 작동 간격을 반드시 6개월을 유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6개월. 그래서 작동과 작동은 1년이 되고 종합과 종합은 1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과 종합은 1년, 작동과 작동은 1년. 이렇게. 그래서 종합과 작동 사이가 6개월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점검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종합정밀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연일회죠. 연일회 이상. 그래, 언제 하냐면, 이렇게 준공 떨어졌다 그러면, 요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10월 31일 날 떨어졌다. 2015년. 그럼 2016년 10월 31일까지 이제, 요 종합정밀 점검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종합정밀 점검을 해야 되는 실시 자격자예요. 자, 우리가 이제 작동 기능 점검은 뭐 이렇게 온오프 하는 거니까 뭐 관계인이 합니다. 관계인은 뭐 여기 뭐 다 들어가지요. 소유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뭐 소방안전관리자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기계기구가 좀 필요해서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죠. 그리고 이제 소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작동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뭐 법에서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여기 이제 의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종합 정밀 점검은 누가 하냐면 당연히 소방 시설 관리업자 하죠. 관리업자. 또 소방 기술사도 할 수 있어요.
또 소방시설 관리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순서대로 쓸게요. 소방시설 관리업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이건 업자고 이건 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방기술사. 자, 요자들이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부터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우선 이 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업자인데, 소방시설 관리하는 업자죠. 이건 사람인데,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요거는 사람인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로 유지관리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감리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이제 기술사가 합니다. 어쨌든, 다 할 수 있는데 단서를 하나씩 붙여줬어요. 관리업자가 할 때는 요 소방시설 관리사가 참여해야 돼요. 관리사가 참여합니다. 기술사가 아니고 반드시 소방시설 관리사가 참여가 돼야 되고,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기술사가 하려면 그 당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이렇게 선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임이 안 돼 있으면 못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한 경우.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는 경우. 업자가 하는 경우는 인력을 얼마 썼는지 배치 기준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요 둘이죠, 요 둘. 소방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죠. 요자들이 할 때, 그러니까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기술사가 할 때는 보조 인력으로, 보조 점검자로 소방 안전관리자를 쓸 수가 있어요. 안전관리자를. 요 개념입니다. 이게 이렇게 조금 복잡하죠. 실시 자격자. 자,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종합정밀점검은 좀 복잡하니까 뭐 이 사람들도 다 요건을 좀 갖추어서 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죠? 여기는 선임되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2급,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선임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작동기능점검이나 종합정밀점검을 결국 다 누가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이 점검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에게 그 서류를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고죠. 이렇게.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하니까 뭐 작동기능점검이나 종합정밀점검 이제는 다 이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내용이 조금, 이게 다 이제 소방시설 이렇게 다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일단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업자냐, 아니면 자격증, 아니면 이제 감리하는 사람이냐, 이런 정도를 일단 구분해서 접근을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체점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급은 작동기능 점검 안 하는데, 그럼 이 특급은 어떻게 하냐면, 요 작동할 때 종합을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작동할 때 종합. 이거 이제 종합을 두 번 하죠. 그러니까 특급은 종합을 연 2회 이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체점검 정리해드렸고, 요 관련된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379페이지 그리고 380페이지에 그 점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381페이지 좀 이제 보실 텐데, 지금까지는 이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들을 이제 보셨고, 이제 이론 쪽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시설 개론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부분이라 크게 이제 어렵진 않은데요. 간단히 좀 표현을 하면 화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쉽게 발화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보면, 우리 이제 화재의 3요소, 뭐 이런 연소야 3요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왜 나느냐? 세 가지만 있으면 불이 난다 그래요. 첫 번째는 가연물입니다. 뭐 책상, 뭐 이런 거. 가연물 주변에 많죠.
두 번째는 산소입니다. 산소 주변에 많죠. 하나만 더 있으면 화재가 발생해요. 이게 발화 온도입니다. 일정 온도만 올라가면 이제 화재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재의 3요소를 알면 거꾸로 불을 그럼 어떻게 끌 거냐도 해결이 되죠. 그러면 마지막에 발화 온도니까 온도를 낮추는 거죠. 냉각소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였죠. 산소를 공급 안 되게 차단합니다. 차단소화. 가연물을 뭐 책상 같은 걸 치우죠. 제거소화. 뭐 이런 형태로 불을 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381페이지 화재 일반에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보시면 이제 소방 설비가 이제 잔뜩 있잖아요. 분류도 해보셨고 법령에서 그 중에 이제 각 이제 뭐 소화기라든지 감지기라든지 일종 이제 소방 설비를 분류를 했는데 여기에 나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볼게요. 자, 381페이지 소화기는 포말, 분말, 뭐 이산화탄소, 할로겐 소화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포말 소화기는 포말이 있습니다. 거품. 그러니까 얼 수 있다는 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분말 소화기는 밀가루 같은 분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두면 굳을 수 있죠. 밀가루 딱딱하게 시멘트 뭐 이렇게 굳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고 뭐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돼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제 냉각작용에 의해서 불을 끄는 거죠. 예, 냉각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산화탄소 소화기 스테인레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노즐 부분 손 대면 이게 냉각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좀 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할로겐 소화기는 사염탄소하고 취화메틸이 주 원료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82페이지 보시면 경보 설비가 돼 있어요. 경보 설비 중에 이제 감지기죠. 그래서 이 감지기 형태는 불난 사실을 이게 인지를 해서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해야 돼요. 이게 무뎌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뭐 불난 사실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졸고 있으면 이러면 안 돼요. 굉장히 예민해야 되고 수열 면적도 커야 되고 오히려 오동작이라고 해도 이게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감지를 해줘야 되는 이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지기 종류에 뭐 차동식, 무슨 이제 크게 이제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 화재 발생하면 열이 나죠. 그러니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연기 감지기. 이렇게 뭐 열보다도 연기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연기 감지기 이런 형태로 이제 화재 감지를 하죠. 그래서 열 감지기에는 이 열을 어떻게 감지하느냐에 따라서 차동식과 정온식이 있죠. 차동식은 델타 T.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온도가 확 올라가면 이제 화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거실에서 갑자기 온도가 3도, 5도가 갑자기 순간 뛰었다. 화재죠, 화재. 정온식이라고 하는 건 일정 온도입니다. 뭐 주방 같은 경우는 불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온도가 왔다 갔다 해. 그래 차동식 쓰면 큰일 나요. 맨날 뭐 화재라 그래. 그래서 불을 쓰더라도 뭐 한 80도, 90도 이렇게 이제 진짜 온도에 넘지 않으면 화재라고 인식 안 하는 거죠. 이걸 정온식이라고 하고 이 둘의 장점을 이렇게 만든 것을 보상식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장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기 감지기는 이온화식 감지기가 있고 광전식이 있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어떻게 설치할 거냐, 이것들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에 따라서 분포형과 스팟형이 있죠.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 이제 스팟형 설치를 하죠. 천장에 이렇게 이제 천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공간에 감지기 설치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이게 이제 스팟형입니다. 말 그대로 스팟 전부 찍은 거예요. 분포형은 뭐 이렇게 일정 라인에다가 이렇게 이제 센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감지가 되게끔 하는 걸 분포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3페이지에 소화 활동 설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활동 설비는 이제 그 소화에 직접 쓰지는 않지만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결 설비 같은 경우 막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소방차에서 물을 끌어다가 연결해 놓고 거기서 계속 뿜을 수 있게끔 이게 연결 설비들이죠. 연결 송수관이나 연결 살수 이런 것들. 또 비상 콘센트 설비도 이제 우리 이제 요거 그렇죠. 30분 이상의 비상전원을 공급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다음 38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포말 소화기. 포말 소화기 뭐가 있다고요? 거품 얼지 않게 하라는 얘기죠. 맨 마지막 줄에 보온 장치해라. 자, 분말 소화기는요. 이거 떡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분말이 팍 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압이 없으면 이거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나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압 상태가 어떤지 잘 확인해서 합이 떨어진 거는 재충전. 그러니까 이걸 싹 빼내고 잔압 빼내고 재충전하거나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론적인 부분을 보셨는데 이제 주로 이제 감지기나 소화기 정도에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론 정도 개론에서 이제 하셨던 내용과 주로 이제 이 소방시설 설치 준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 체계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방시설을 분류하는 것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출발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소방시설과 관련된 부분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승강기, 이제 마지막 건축 설비입니다. 이제 승강기 부분을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